자, 부인과 이열제 중에 옹경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옹경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한방에서 쓸 때는 불임의 일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이 안 될 때 쓰는 처방 중에 가장 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차서 생기는 아까 우리 그때 뭐 월경이 점점 늦어진다든지 뭐 이럴 때 쓰는, 그럴 때 자궁을 따뜻하게 해서 월경을 좋게 해주는 주 처방 중에 하나가 옹경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조경산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오수유가 나오는데, 오수유가 아주 뭐 열한 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목토형이라 해가지고 얼굴도 길고 코도 긴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코가 길다 해서 날렵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코가 부드러운 코인데 긴. 그리고 두 번째는 얼굴은 그렇고요. 이 가슴 발달이 적은 사람을 말합니다. 가슴 발달이 적어서 뭐 절벽 가슴 뭐 이렇게 할 때 보통 이 옹경탕을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입술이 건조해집니다. 이 옹경탕을 쓸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형상적으로 이럴 때 옹경탕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상을 정리를 해보면, 갸름한 얼굴에 코가 긴, 이해 가시죠? 그죠? 갸름한 코에 코가 길다. 그리고 면백자, 얼굴이 하얀 사람, 이런 사람을 보시면 되고요. 맥상으로는 맥이 좀 무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형, 유한형, 강하지 않게 생긴 사람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유방이 적다 그랬는데, 이거는 충인맥이 허손돼서, 그러니까 충인맥이 제대로 덜 발달해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충인맥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이 앞판에 흐르는 거를 인맥이라 그러고, 뒤에 그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입술 밑으로 해서 쭉 이 순환 구조를 가지는 걸 인맥이라 그러고, 입술 위쪽으로 가지는 거를 충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호전돼서 유방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위 기능이 약하고 어제가 푸르다. 이거 이해 가시는 게, 아까 차다 그랬죠? 그럼 차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어제라고 하면 뭘 말하냐면,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밑에 보면 이 두툼하게 살이 올라와 있죠. 이걸 어복이라고도 하고 어제라고도 합니다. 여기가 푸릅니다. 그래서 청색 혈관들이 많아서 푸른 느낌을 줍니다. 이러면 이 사람 배가 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들도 빈약합니다. 두툼 안 하고 조금 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충인맥이 허손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입술이 잘 갈라지고 마르거나 벗겨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옹경탕을 쓰시면 되고요. 이 옹경탕류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옹경탕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면요. 옹경탕은 충인맥이 허손이라 그랬죠. 아까 충인맥이 허손해서 여자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자궁 자체가 미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경이 늦게 되고, 예를 들면 월경 자체가 불순하게 되고 북류도 생길 수 있고 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몸이 차서 미성숙해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자는 기본적으로는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남자는 좀 차야 되고요. 그래서 자궁에서 태아를 기를 수 있는데, 몸이 따뜻해야 태아가 잘 자라겠죠. 이게 안 될 때 쓰는 경우가 옹경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차가우면 자궁기능이 떨어지고 아랫배가 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게 되니까 당연히 소화력도 약하게 되겠죠. 그리고 충인맥이 허손하다 보니까 음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음혈이 부족하면 아까 입술이 혀를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술에 각질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음혈이 충분하게 되면 유방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여성적인 면이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겠죠. 몸이 차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가 팔다리가 길면 양이나 기가
부족해지면서 풍안에 약하게 됩니다. 원래는 양성, 그러니까 원래 양이 성하면 그걸 많이 써서 양이 허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눈과 입이 발달하지 않고 코가 발달했다는 말은 그 배가 차서 남자의 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옹교탕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몸이 찬 사람 보통 얼굴 여드름에도 몸이 차면서 얼굴 여드름이 나는 사람들 있죠. 그때도 옹경탕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여드름은 합니다. 근데 이 몸이 차다는 게 전반적으로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드름 약을 쓰면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찬 사람인데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옹경탕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남자는 원래는 약간 차다 그랬죠. 근데 너무 차면 팔미원, 그러니까 팔물탄, 아니 팔미원이래 가지고 부자가 육계부자 이런 게 들어가는 그 제목에서 육미에다가 육계부자가 들어간 쓰고요. 여자가 선정적으로 몸이 차다 그러면은 옹경탕을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틀의 이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구순 건조인지 그럼 이해 가시죠, 그죠? 혈이 허해서 생기는 이 그림을 보시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수 기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기되는 거는 차서 소통이 안 돼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열이 많아서 상기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토기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상기돼서 오는 증상인데 차서. 그 다음에 요냉, 요통 다 허리 아프고 허리가 차다 차서 생기는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통에 복무력 이 복통에는 차서 그리고 아까 무력이라는 말은 충임이 호전됐으니까 실한 상태가 아닙니다. 허한 상태지. 그 다음에 하복부에 팽통감 그러니까 뭐 팽창이 되고 통증을 느끼고 불쾌감이 생긴다 이래서 이게 차서 다. 그 다음에 맹무력도 차서. 그 다음에 수장의 번열 수장에 열이 생깁니다. 이 내부에 있는 차다 보니까 바깥에 열기가 몰려가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월경 불순 자궁출혈 대하 다 차서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옹경탕을 가장 이해하는 척경은 뭐라고요? 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찬 여자한테 쓰는 처방이고 몸이 차다 보면 임신이 잘 안 되니까 임신의 가장 일방이 이 옹경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옹경탕만 쓰진 않고요. 제음단이라는 걸 같이 씁니다. 제음단과 옹경탕을 간복이라 그러는데 옹경탕 한번 먹고 제음단 한번 먹고 옹경탕 한번 먹고 제음단 한번 먹고 이렇게 쓰는 처방이 이 임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처방입니다. 이 제음단은 자궁에 숙질이 있을 때 쓰는 처방입니다. 그 자궁에 숙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임신을 했는데 음월에 유산되면 그 음월이라는 게 뭐냐면 양월 있고 음월이 있는데 음월이라는 말은 임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할 때 두 번째 달, 네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이럴 때 그 유산을 하는 것을 음월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음월 유산이 있을 때 보통 자궁에 숙질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월경할 때 유방에서 유즙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자궁에 숙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방금 말했던 옹경탕과 제음단을 감복시켜서 이제 그 임신을 하게 만드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옹경탁의 투약은 뭘 하냐면 아까 수족냉 차서니까 당연히 손발이 찰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손바닥에 번열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수족 자체는 찹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하복이 냉하겠죠. 요냉 요통 다 이해가죠. 하복이 냉 아까 허리하고 복부는 같이 가는 경향성이 많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복 팽만
통증은 없다. 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하복팩만 하는데 그 통증이 있냐면 열하면 통증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확 하면 좀 편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순건조, 아까 전에 충인맥이 호손해서 입술이 건조해지겠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요. 수장번열도 방금 말했습니다. 속이 차니까 바깥으로 열이 약간 몰려서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후에 열감, 오후에 보통 열이 나는 거는 혈의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혈이 좋지 않을 때는 오후에 열감. 그 다음에 생리불순, 하열, 불임, 이제 이건 이해 가시겠죠? 배가 차서, 자궁이 차서, 부역, 상기증, 기침. 아까 말했던 배가 차서 오히려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위로 떠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구역이나 상기증 같은 경우는 다 열인데 웬만하면 차서가 동반될 때도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지 안 찬지를 알아야 약을 쓸 때 잘못 쓰지 않겠죠. 만약에 몸이 찬 사람한테 열약을 쓰게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열한 사람한테 오히려 열약을 쓰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형산적으로 먼저 감별이 돼야 되고요. 맥도 봐야 되게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소화불량, 구갈. 소화불량 같은 경우는 아까 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구갈이라면 갈증을 말하는 거죠. 갈증은 보통은 열한 증상인데 이렇게 차서 오는 갈증도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그럴 때 이 옹경탕을 쓰시면 됩니다. 구갈하면 보통 열이라서 열치는 약을 쓰는데 그 열치는 약 쓰면 큰일 납니다. 이게 찰 때 오는 병이기 때문에. 자, 적용종탕에 여자분이 있죠, 그죠? 이거를 설명은 뒤에 한번 묶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뒤에 그 뒤쪽 이 차트에 보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원래는 내빈혈, 아니 빈혈성, 당연히 혈흔을 동반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그렇죠, 그죠? 혈흔을 동반해서 질이 건조해진다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궁 기능이 허약하다, 월경통에 있다, 불임이다. 근데 이게 다 칠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칠정,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경불순, 그 다음에 자궁출혈, 대하, 다 칠정에서 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지골랭, 물론 오수유 같은 게 있어서 좀 배를 따뜻하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칠정에 의해서 울결됐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줄 때 좀 따뜻하게 해서 풀어주고 기운을 풀어주는 향부자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그렇게 풀어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경종옥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경종옥탕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조경종옥탕도 임신을 잘 시킬 때 원래 쓰는 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경종옥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칠정에 상했을 때라고 봅니다. 예, 칠정에 상했을 때. 칠정에 상해서 월경이 고르지 않고 임신이 안 될 때 쓰는 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이 배가 차서라기보다는 소통이 안 돼서인데 그때 주가 뭐냐? 칠정에 상해서. 그럼 칠정과 칠기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칠정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말합니다. 남이 뭐라 해서 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생기는 병을 칠기병이라 그러고요. 스스로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병을 칠정이라 그럽니다. 칠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밤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일어나서 막 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럴 때 보통 칠정병이라고 합니다. 이 칠정병일 때 쓰는 게 조경종옥탕입니다. 형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눈초리가 올라간 사람, 눈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사람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목이 긴 여자. 여기서 목이 긴 여자를 보통
한방에서는 학상이라고 합니다. 학상. 목이 긴. 그래서 고고하겠죠. 고고하다 보니까 좀 고독합니다. 그래서 이 목이 이렇게 긴 여자들은 제일 먼저 묻는 게 가슴이 답답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냐 이렇게 묻고,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독해서 그렇구나. 칠정상을 상하기 쉬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불임증에 쓰는데 칠정상에 의한 불임입니다. 칠정상에 의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불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인, 조금 마른 사람이고요. 자궁에 음혈이 부족해서 건조해져서 불임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종옥탕은,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칠정의 상에서 되는 것과 음혈이 부족해서 건조해서 생기는 불임이 됐을 때 쓰는 처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투약이라 해가지고 하복냉, 빈혈, 월경통 일어났죠. 이 이유가 뭐라고요? 칠정. 기가 잘 소통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럽고 손발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다 동일합니다. 칠정이 돼서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경동역탕의 응용은 불임, 월경통, 유산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불임, 월경통, 유산에서 1차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칠정에 의해서 오는 상태일 때 불임이 된다든지 월경 통증이 생긴다든지 유산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게 조경종옥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혈, 하복냉증, 수족냉증, 요건 아까 오수유가 들어가서 좀 차질 때 따뜻하게 해서 풀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복냉증이라든지 수족냉증에 같이 겸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가장 큰 이유는 칠정상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경종옥탕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